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했으니까 전 연인의 유족 측이라든가 뭐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법적인 형사적인 어떤 고소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사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정면으로 다투겠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다투게 된다고 하면 이것의 사실관계가 더 이상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영역에서 벗어나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어떤 수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뭐 김수현 씨의 진정성이라든가 유족 측의 진정성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거나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번진 이상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채널에서 이걸 다투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그나마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저 기자회견장에 당연히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그 김수현 씨가 갖고 있던 해외 팬들, 해외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 많은 외신까지 주목을 할 정도로 실시간 생중계가 된 김수현 씨의 조금 전 40분 눈물의 기자회견이었고 나는 겁쟁이였고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다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입장과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이 뭔지 볼게요. 허 변호사님,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미성년자와 교제한 거 아니냐 김수현 씨가. 그리고 일부 증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니까 아니라고 선만 그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김수현 씨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 5년 전 2020년, 2019년에 1년 교제했고 미성년일 때가 아니라는데 이 부분만 확실히 얘기한 겁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입장 역시도 성년일 되어서야 1년 교제를 했지 미성년자의 시절에 교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부 미성년일 때의 어떤 교제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어떤 기관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진술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신이 지금 말하는 방식과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김수현과 대화를 했다는 그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조작해서 증거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당시의 교제 사실은 완벽하게 부인한 셈입니다. 결국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족 측과 그리고 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증거 자료를 유족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보게 될 텐데 예. 김수현 씨가 오늘 분석을 의뢰한 그 사감정, 그거는 이제 사적인 감정이거든요. 이 진술 분석 기관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어떤 그 경력을 가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수현 씨 측 일흥의 증거로 제출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그냥 본인 40분 정도 쭉 얘기했고 취재진이 정말 많았음에도 추가로 질의응답은 받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그 부분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도 7억 변제,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고 김세론 씨와 김세론 씨 가족을 압박한 거 아니냐는 데에서 이거 사실 아니고 김세론 씨 유족에 대해서도 꽤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글쎄요, 그 최근에 김수현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 혹은 일부 배우에게 노출신을 제작진과 김수현 씨가 일부러 강요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주말 새에 새롭게 불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수현 씨가. 네, 해당 영화에 출연했던 한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도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데 그 고인이 된 배우의 그 가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서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가 즉답을 피하면서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와서 고 김세론 씨와의 문제가 사실상 좀 더 중점적으로 불거지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금 와서 해명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논점을 흐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답변할 만한 의무가 지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법적인 부분도 혹은 뭐 여러 공방전이 벌써 이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수현 씨 오늘 기자회견 직접 모습을 드러낸 김수현 씨에 대한 이 대중의 시선이 어떨지가 이제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사생활 논란에 본인이 직접 나선 김수현 씨의 이까지를 논란거리 하나하나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